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김광일 기자, 예. 태풍이 올라와요. 예, 오늘 밤에 한반도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하는 건데요. 예. 오늘 오후 6시쯤 제주도 서쪽 해상을 통과한 뒤 밤 10시쯤에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에는 순간 최대 시속 100km의 돌풍이 예보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바람보다도 비거든요. 한반도 상공에 찾아온 가을 장마, 이제 2차 장마라고 하죠. 이게 딱 하필 겹쳐갖고 수증기를 대량으로 머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내내 2차 장마가 계속될 거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태풍이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있는데요. 내일까지 남부와 제주에는 100에서 300mm, 남해안과 한라산에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중부지방에도 이제 곳에 따라 200mm 안팎의 비가 온다고 하니까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한밤중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후 9시에 제주도고요. 예. 12시 자정쯤에 전남 고흥, 여수, 그리고 내일 오전 3시에 대구. 근데 대구 지역으로 가면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좀 약화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방금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비를 엄청나게 뿌립니다. 400mm. 지리산일 때는 와. 400mm니까 한 시간. 400mm요? 예. 어이구. 그러니까 중부지방에도 200mm 정도 오고 남부지방 주요 곳에는 400mm니까 지금 비 피해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마이스는 무슨 뜻이에요? 오마이스? 오마이뉴스는 그 이제 오마이뉴스가 아니고 예, 오마이뉴스 오마이 아니고요. 걸스도 아니고 오마이스. 예. 오마이뉴스는 미국이 내놓은 이름인데 주위를 어슬렁거리다 이런 의미래요. 이게 돌아가면서 회원국들이 그렇죠. 정해놓은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름이. 이제 한국 이름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영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오마이스라는 이 영어 표현은. 그러게요. 네. 예, 이번에는 미국 회원국 미국이 내놓은 이름을 쓰는 순서라서 오마이스가 된 겁니다.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비태풍입니다. 비조심, 주변 단속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국민의힘에선 운전대가 뽑히고 사퇴 요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인데요. 먼저 윤석열 캠프 민영삼 특보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파장을 낳았습니다. 뭐라고 올린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든 아니면 대선 때까지 무건수행하든 선택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할 말 다 하려면 유승민 캠프로 가라. 네. 대표직 사퇴해라. 네. 그러니까 사퇴해라, 요 단어가 지금 이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일각에서는 윤석열 쪽에서 이준석 대표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캠프에서 이렇게 사퇴라는 단어까지 직접 꺼내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도 연일 발끈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이제 직접 그제 경선 버스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전대 뽑아가고 의자를 부수고 있다라며 네. 윤석열 캠프 쪽을 저격했었죠. 예. 이게 어제 이 민영삼 특보 논란 뒤에는요, 이 대표 측 관계자가 저희 기자랑 통화하면서 대선 주자가 경쟁 후보들 놔두고 이렇게 당 대표랑 설전을 벌이는 건 문제 아니냐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 일단은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민영삼 특보가 이제 바로 사의를 표명하자 이걸 수용했고요. 비대위 카드에 대해서는 말이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게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출연해서 조금 전에 김광일 기자가 말한 그 발언을 했죠. 내가 경선버스 운전하려고 앉아보니 운전대가 뽑혀 있고 나를 버스 바깥으로 끌어내려서 멱살을 잡고 막 속된 말로 뭐 패더라,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요신문에, 이것도 이제 20일 토요일이군요. 일요신문에 보도가 하나 나왔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어서 해주세요. 먼저 예.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네. 금요일 오후 6시에 일요신문이 윤석열 캠프 측에서 비대위까지 일요신문 보도가 먼저예요? 먼저예요. 아, 오케이. 예.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6시에 네. 일요신문이 비대위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최재형 캠프 측에서 비대위 검토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라고 이제 공세를 이제 한 거죠. 윤석열 캠프에. 윤석열 캠프가 이준석 대표 내리고
비대위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최재형 캠프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입장 밝혀라 이렇게 입장 받은 밝혀라. 거예요. 금요일날 밤에. 예. 그런데 그런 거 없다라고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했고 21일 오전,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에 예. 이제 이준석 대표가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방금 다 운전석 다 운전대 뽑았다. 운전대 뽑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1등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22일 오전 어제 오전에 민영삼 그 윤석열 캠프 특보가 네. 이거 사퇴해라. 라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덮어진 게 아니라 더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진 사퇴냐 민영삼 특보는 자진 사퇴를 했고 윤석열 캠프에서 유감 표명을 했지만은 지금 이게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지금. 민영삼 특보가 자진 사퇴는 했는데 그 다음에 할 말 다 해서 시원하다 한마디를 또 썼어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영삼 특보가 왜 했느냐 이게 돌출이냐 아니면은 의도된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후자 쪽으로 더 봅니다. 그러니까 돌출 우연찮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 의도된 도발이다 지금. 의도된 도발이다.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내부의 캠프 윤석열 캠프에서 그 비대위 얘기는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여기 뉴스연구소에서 언뜻 말씀을 드렸어요. 소문이 살짝. 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죠. 예. 비대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한테 적대적인 대표랑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좀 강경파들이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민영삼 특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 기류를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갈등이 쉽게 봉합이 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주에 김광일 기자 경선 토론회 연기됐고 서병수 경선위원장이 스스로 이제 사퇴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무건수행하듯이 그러니까 침묵 모드를 유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희룡 지사와의 갈등도 그냥 봉합이 되는 분위기고 좀 이렇게 그냥 잦아드는가 보다 했는데 그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캠프 안을 제가 지금 취재를 해보면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 비대위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다른 비대위원장을 세우자라는 얘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캠프 관계자가 또 저희 기자한테 한 얘기가 당 대표가 유력 주자를 이렇게 궁지로 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우리를 궁지로 몰고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 캠프 안에서 비대위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희한테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거든요. 공식적으로 뭘 검토한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맞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이런 이제 비대위를 검토하는 차원 그 수준의 강병파 어떤 매파랑 그 안에 또 반대로 이제 비둘기파라고 하죠. 온건파가 또 이제 비등비등하게 그 안에서 의견 대립을 지금 벌이고 있고 그게 양쪽이 다 살아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명확하게 그 결론을 내린 건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이제 초까지는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초 이제 다음 주 말쯤에 네. 국민의힘 토론회가 아직 이제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예정이 되고 있거든요. 25일에 저 토론회가 아니고 뭐 비전 발표회 그런 거 아니었어요? 25일 이제 그 경선 준비위원회 차원의 비전 발표회는 있고 그 뒤에 또 토론회? 본선 토론회가 다음 주 말쯤에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서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게 시작이 되면 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토론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예. 뭐 비대위를 한다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좀 안 맞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리가 돼야 될 상황이어서 캠프 안에서도 그 어떻게 그 결정이 될지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이 선관위원장 뽑아야 돼요. 네. 거기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름될 것 같아요. 일단 선관위원장 누가 되느냐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막 보도가 나오고 있고 오보다 아니다 얘기가 되고 있는 그 비대위를 정말로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요것도 결론이 날 거고 그 두 가지가 맞물리는 거거든요. 선관위원장 관련해서 이제 갈등이 커질 경우에 또 비대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윤석열 캠프 분이 나오십니다. 밖에 지금 김병민 대변인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얘기를 직접 듣는 시간 마련해 보기로 하고 민주당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도 뜨거웠어요. 예, 먼저 이재명 지사 먹방 논란에 결국 사과했습니다. 지난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일날 현장 대신 유튜브 황교익 TV를 나가서 떡볶이 먹방 찍고 있던 사실이 최근 드러났죠. 네. 제 판단과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 말씀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지사 주말 사이에는 충청 지역을 돌았는데요.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대전에서 국회의사당 이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불가피하다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재명 캠프 내에서 우리가 매뉴얼대로 했는데 이거를 왜 사과해야 되느냐라는 입장이 처음에는 좀 많았기 때문에 바로 사과보다는 해명 쪽으로 갔다가 예. 여론이 계속 악화가 되니까 결국 사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뭐 선회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예, 뭐 이틀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상황 수시로 보고 받고 대응을 했고 원래 경남에 그러니까 방문이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새벽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볶이 먹방만 찍고 나머지는 다 취소를 했다라는 건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세월호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보고도 안 받고 이런 건데 구조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오히려 여론을 굉장히 악화시켰어요. 예, 이 상황을 그러니까 떠올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상황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지사한테 독이 됐다. 그러니까 좀 해가 됐다라는 거고 결국 황교익 논란이 남은 거는 모두가 다 내상을 입은 그러네요. 여권 전체가 다 내상을 입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이낙연 캠프는 왜 거기다 친일 프레임 씌우냐 요것 때문에 이제 내상을 입었고 이재명 캠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먹방 논란까지 예, 내상을 입었네요. 덧붙일 말 있습니까, 김관 기자? 근데 뭐 이낙연 캠프 입장에서 조금 이제 남는 게 일부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이재명 지사한테 어떤 유능한 행정가라는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는 게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의 반사이. 예. 이 얘기 오늘 또 뉴스닥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거기서 좀 더 듣도록 하고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아프간 난민 한국으로 오나? 자, 아프간 얘기인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와는 좀 뭐 거리가 먼 얘기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우리 얘기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피난민을 한국 등 해외 미군 기지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카타르와 바레인,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가 지금 아프간 난민으로 꽉 차버려서 다른 곳을 또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버지니아주와 인디애나, 캘리포니아주, 해외에서는 일본, 한국, 독일, 코소보, 이탈리아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수용 장소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일단 주한미군 사령부에서는 아직 본국의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국내 여론이 좀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치권은 아직 대체로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네. 다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어제 우리 정부와 논의된 바 없고 적절한지 의문이다. 수송 문제를 생각하면 인접 국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다만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가 아프간 현지에서 벌인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간인 400여 명은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얘기는 미국이 우리한테 뭐 난민 얼만큼 책임져라 이렇게 떠넘긴 건 없다. 네. 그런 논의는 없다. 아직 없다. 하지만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우리 정부랑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 내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요. 김준일 기자. 예. 두 가지가 궁금해요. 정말로 미국이 우리와 아무 협의 안 했을까? 요거 하고 진짜로 난민들이 올까? 이거요. 일단 뭐 주한미군은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언제 정도는 줬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아도 정부 여당에 이런 거가 이슈가 있다라고 언제 정도는 줬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분위기를 보면은 그리고 지금 진짜 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일부라도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미 많죠. 기존에 그러니까 이란에 뭐 70만 명 그리고 파키스탄에 140만 명 이 정도가 있거든요. 기존에. 이미. 근데 예. 지금 또 막 엄청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웬만하면은 본인들한테 협조적이었던 사람들은 좀 데리고 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숫자가 지금 최소한 앞으로도 3-4만 명 정도 최소한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 받을 방법이 한국 우방국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이 워낙 또 이슬람 포비아가 좀 강해요. 난민 공포심. 포비아가. 예전에 예멘 난민 제주도에 한 200여 명 왔을 때도 그때도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대단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정치권이 풀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고 대선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